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 은 사두면은 그래도 다른 어느 투자처보다도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사장님, 요즘에 금값이 치솟고 있는데 세계 각 나라는 어떻게 얼마나 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각 나라들이 금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금의 보유량은 어느 나라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이 과연 이 지구상에 얼마만큼 있고 또 얼마만큼 더 채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보유량, 여기서 말하는 금 보유량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을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성씨, 네? 그러면은 2위는 어딜 것 같아요? 2위. 당연히 중국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이 맹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그럼 인도? 인도도 아닙니다.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 보유량,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은 2위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3위가. 정말 의외인데요? 그리고 4위가 프랑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중국은 6위예요. 그리고 인도가 9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전 세계에서 과연 금을 몇 위 정도에 속하고 있는가? 되게 낮을 것 같은데. 대략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한 20위 아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35위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금에 대해서 그렇게 보유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지금 IMF라는 걸 겪고 나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환 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 보유는 증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한 105톤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이 금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금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외국 금고에 있는 거예요? 예, 영국의 영환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은행에 금을 보관해 놓고 보관증을 받아서 온 거죠. 근데 한번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저희 금 잘 보관되어 있나요? 라고 해서 영국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니 저희 물건을 잘 보관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이 금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진 한 장 보내왔어요.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또 사진도 이걸 위아래 여부를 찍은 게 아니라 정면에서만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이렇게 발을 놓고서 정면에만 놓고 뒤에도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에만 찍어서 보내주니까 이게 사실상 진짜로 105톤이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지 저는 약간 의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의심할 만해 충분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런 식으로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이 함락이 됐을 때 그 금까지 전부 다 북한에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지정학적으로 조금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영국 금고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은행에 보관해 놨는데 독일이 약간 고개를 뜬거리면서 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아까 지금 중국하고 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의 양이었어요. 근데 중국, 인도 인구수가 그죠. 인구가 세계 1, 2인가요? 네, 그리고 또 금을 좋아하기로 엄청 유명한. 그렇죠. 그거 제가 얘기해야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하고 인도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저희까지 이제 오면서 연 10%, 15%, 14%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2.몇 %, 3.몇 %밖에 안 되잖아요. 자, 국민소득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생활의 질이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찬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좋은 옷,
좋은 가구, 뭐 이렇게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냐 하면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인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금을 많이 삽니다. 개인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지라는 단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2탄에 또 나올 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 복지 얘기가 나옵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금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거의 종교적이고, 그리고 금을 거의 숭배를 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의 형상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인 파키스탄, 좀 분쟁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뭐 핵무기 같이 있는데, 이 파키스탄도 굉장히 금을 좋아합니다. 보통적으로 이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일수록 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좀 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중국 아니면 인도 아닐까요? 그렇죠.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세계 1위의 금을 보관하고 있지만, 또 미국은 매장량이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알래스카에서도 많이 나는데 채굴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런 중동 지역이나 남미 쪽에서 수입을 해갖고 석유를 쓰고요. 그리고 하물며 금도 잘 캐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매장량까지 비교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이 굉장히 이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인도일 것 같습니다. 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신구로 따져갖고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미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미국이 1위, 그리고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재밌어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금에 대해서, 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도 알게 되고 또 역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원, 어원 뭐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은 과연 이 전 세계에 금이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고대 한 6,000년 전부터 금하고 은은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금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요. 거의 15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소멸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멸성은 뭐냐면 산업에 들어가는 거, 핸드폰, 자동차, 브라운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금의 양이 한 전체의 15% 정도 됩니다. 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긴 소멸성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재생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생 비용이 많이 들면은 굳이 또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멸성은 제 생각에 한 7% 정도는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25%는 아까 말씀드린 각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만 톤의 25%는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금이 어디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그렇죠. 맞아요. 개인이 무려 55%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중국과 인도가 세계 1, 2, 3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왜? 55%의 이 금을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55% 중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투자용 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모든 이 55%에 포함되는 금은 장신구예요. 팔찌, 목걸이, 반지, 어떤 이렇게 모형,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머지 한 5%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금거래소, 그리고 금은방 뭐 이런 데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의 한 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태국이라는 나라 있죠. 그 태국이 갖고 있는 금이 자기 나라를 팔아도 남는 금액이 남을 정도의 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 태국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한번 가봤는데 다 금이에요.
어느 사원, 고궁, 불교, 절 같은 데 가면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죠. 근데 이건 뭐 사고 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나라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 태국에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라도 이 지금 금 보유하고 있는 각 나라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과 전 세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을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금이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고갈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전 세계에 금을 캘 수 있는 추정 매장량이 1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을 캘 수 있는 곳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느 광산이나 어느 지역에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나 채굴비에 비해서 금이 적으면 이건 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 2,5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채굴돼 갖고 더 이상 캐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불과 3, 40년 있으면 고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 금을 1kg짜리로 해가지고 쫙 까면은 거기 잠실 운동장 정도에 하면 쫙 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전 세계로 따진다면은. 자, 금본위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양의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비교한다면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1대1 비율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럼 뭐 1대 10, 1대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이 뭘까요? 금값이 오를 거다. 그렇죠. 금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금의 25%밖에 안 돼요. 거기에 15%는 소멸성이란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장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55%입니다. 근데 그 장신구가 점점점 골드바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개인이 지니고 있지만 장신구가 아닌 골드바로 점점 퍼센테이지가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값이 점점 올라갈수록 장신구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줄어들어요. 부담이 되는 거죠. 비싸니까. 예. 하지만 투자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매장량이에요.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금의 양이에요. 각 나라마다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금을 사야 합니다. 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제가 장사꾼이잖아요. 저 사람 저거 금은방 사장인데 금을 팔려고 계속 이거 하시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하고 25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욕을 먹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올랐습니다. 예. 이유는 사신 분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금 사세요, 은 사세요 하더라도 저는 욕을 먹지 않아요. 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계속 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은방 사장이니까 금을 팔면 이윤이 남으니까 또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매입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금을 판다고 이윤이 있지만 저는 살 때도 이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고 팔고 해야지 제가 이윤이 많은 거지, 계속 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 은 사두면은 그래도 다른 어느 투자처보다도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도 돈을 좀 벌고 여러분들도 돈을 좀 벌고 하면은 서로 좋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